네, 여러분 운전 중 통화를 하실 때 핸즈프리들 많이 이용들 하실 텐데요. 네. 이때 신호 감지 반응 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의 알코올 섭취 상태와 맞먹을 정도로 아주 느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또 어떤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연간 사망자 5천여 명. 대한민국 교통문화의 해법을 찾아서 안전의 블랙박스로 본 세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보자는 지금도 그날 일만 생각하면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요. 와이프는 옆에 제가 사고 날 때 눕혀놨었거든요. 임신 만삭이라. 만삭이요? 태동이 원래 없던 애인데 그날은 더 없는 거예요. 아, 눈물 나오네. 제보자는 아내와 드라이브하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정지 신호를 보고 멈춰서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어이구. 제보자의 차를 추돌한 차량이 맞은편 차량까지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루밀러로 봤는데 감속을 안 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고겠다 하고 와이프 잡고 핸들 잡고. 네, 놀란 것도 잠시. 제보자는 급히 아내부터 챙깁니다. 임신한 산모 타 있는 차인데 그분은 모르셨겠지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속된 말로 미치겠더라고요. 내 와이프랑 내 아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쩌라고라는. 사고 당시 제보자의 차량 사진입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훼손돼 있는데요. 그날 사고로 제보자의 차는 결국 폐차됐고요.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의 상태는 어땠나요? 걱정되는데요. 저는 아기가 있다 보니까 MRI도 안 되고 CT도 안 되고. 애는 근데 태동은 없는데 바로 수술했어요. 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아내는 무사히 예쁜 딸을 출산했습니다. 그래요? 네, 위태로운 순간에 지켜낸 소중한 생명입니다. 예쁩니다. 예, 아이가 벌써 이렇게 자랐네요. 어디 아픈 곳은 없나요? 네, 건강하게 잘 사고를 자랐네요. 겪어서인지 건강해요. 네. 응급실 한 번도 안 갔어요. 네. 자, 이 사고의 원인은 졸음운전 때문이었습니다. 졸음운전의 위험성은 항상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잠깐의 졸음으로 한 생명을 영원히 잠재울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경상북도 경주시입니다. 제보자는 어두운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빠른 속도로 화물 트럭 한 대가 속도를 내며 추월하더니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졸음운전인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정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뒤에 뒷사고가 위험이 돼가지고 이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차에서 내리도 못하겠고. 자, 그런데 갑자기 전복된 트럭에서 지금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하얀 연기가 점점 더 뿜어져 나오더니 도로를 뒤덮고 있는데요. 이거 순식간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요. 이를 어쩝니까? 제보자가 경적을 올려보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2차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연기가 왜 이렇게 나는 걸까요? 차가 전복이 되면서 엔진 오일이 이제 들어가면서 연소가 되면서 마구라해서 막 연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계속요. 계속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제 차까지 하얀 연기 속에 쌓이겠더라고요. 제보자는 전복된 트럭 앞으로 자신의 차량을 정차하고 사고 수습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을 한번 확인해보죠. 제보자의 차량을 추월한 트럭을 잘 보십시오. 지금 뒤쪽 타이어에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타이어가 빠지고 아스팔트 지면에 차체가 닿자 불꽃이 튀며 쓰러진 건데요. 운전하기 전 차량 상태는 수시로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저쪽 빨간 원안을 잘 보시면 하얀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지금 파손된 트럭 앞으로 사고 때문에 빠진 타이어가 굴러다녀요. 오는 것 같은데요. 제보자 차량을 향해 오는 것 같은데 아이고. 차량이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그 남자분들은 그 당구를 치시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옆에 벽면을 막고 쿠션을 먹어가지고 오시고 그러니까 제가 거의 뭐 한 5초, 6초 사이에 오더라고요. 역주행으로 정체될 때 아마 사고가 더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전방 태만으로. 그렇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트럭이 미쳐 정체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일어난 사고인데요. 정체가 심한 도로에서는 일반 도로보다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곳에서 운전자들의 특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자, 바람을 가르는 화살들 사이에서 이번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궁도 선수들을 이끄는 지도자라고 하는데요.
그날은 마치 화살이 내 옆에 스쳐 지나가듯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화살이 지나갔다고요? 제보자는 선수들과 함께 강원도에서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는데요. 그런데 어이쿠 갑자기 맞은편에서 사고가 나더니 하마터면 제보자 차량과 정면 충돌할 뻔했습니다. 아주 간발의 차이였는데요. 처음에 저희들도 그 화물트럭이 들어올 때 이거는 100% 부딪힐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정말 천만다행히 바로 옆에 스쳐 지나갔어요. 아유, 다행입니다. 트럭에는 큰 포크레인이 실려 있었고요. 블랙박스를 다시 보시면 분명히 신호는 보행자 신호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고를 낸 트럭이 신호를 무시한 채 비보 좌회전 차량을 들이받고 제보자 차량을 간신히 스친 겁니다. 신호를 준수하는 건 운전자들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사람 안 다쳤나 모르겠네요. 서울시 영등포구입니다. 제보자는 남편과 함께인데요. 다른 차량에 맞춰 서서히 정차하기 위해 속도를 줄여가는데 그런데 트럭이 버스 전용 차로를 넘어 불법으로 유턴하려다가 버스와 충돌하고 말았네요. 1, 2초 이렇게 망설였대요. 유턴을 아이고. 불법으로 할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하긴 했다 그러더라고요. 좌회전을 받아서 피턴 형식으로 해야 되는 그런 위치였는데 네, 지정된 지점에서 유턴을 했더라면 이런 사고를 면할 수 있었을 텐데요. 도로 위에서 무모한 행동은 어김없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여기는 광주광역시입니다. 잘 달리고 있던 제보자의 차량 앞으로 지금 이게 웬일입니까? 역주행 차량이 달려오던 속도 그대로 제보자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는데요. 정말 저한테 달라들지 몰랐거든요. 근데 황당한데요? 좌석 네. 확 와서 그냥 받아버렸거든요.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벌어진 사고. 이 가해 차량 운전자 상태는 어땠나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사고 나 있는 상태로 다른 이제 분이 오셨는데 주차된 자기 차를 받고 갔다고 또 만취 상태였고 아이고. 처음 온 길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런.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필히 사라져야 할 범죄입니다. 오늘 하루 술로 즐긴 시간이 내일의 시간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자, 이번 제보자는 뭔가요? 카우보이인가요? 아니, 웬 총을. 누구시죠? 제가 마치 황야의 무법자에 나오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된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정말 긴장이 오래된 영화인데요. 제보자는 지금 황야는 아니고 전라남도 곡성입니다. 시원하게 뚫린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왠지 속도를 좀 늦추고 싶었다는 제보자. 그런데 말이요? 네? 말이라고요? 어머. 정말 말이네요. 정말 말이에요. 거만하게 왔죠. 네. 이 도로는 내 도로다. 니들이 뭐냐? 역주행하는 거 보세요. 도로의 주인은 나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유롭네요. 네, 이렇게 역주행으로 오던 말들은 제보자 차량 옆을 태연하게 스쳐 지나가는데요. 하고 쳐다보기. 이건 참 컴퓨터 그래픽이네요. 만화 영화처럼 이렇게. 저를 완전 무시하고 그냥 유유히 지나갔어요. 진짜 말 그대로 유유히. 119에 전화를 해야 되나 아니면 112에 전화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말이 범죄자는 어디다 신고를 아니니까. 해야 할까요? 이 말들이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말 주인을 찾아봤습니다. 알고 보니 도로 근처에 있는 방목지에서 탈출한 말들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원래 야생마를 길들이는 거기 때문에 야생마요? 찾게 돼 있어요. 아직도 야생마가 있네요. 신선한 풀이 있으면 풀을 뜯어서 나가고. 여기가 바로 역주행 말들이 있던 자리인데요. 말을 묶고 있던 줄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탈출을 없어진지도 시도했다고. 몰랐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말이 없어져서 보니까 저하고 굴다리 밑에 지들끼리 3마리가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왔나요? 마실 나갔다 왔네. 줄만한데 다행히 잘 들어와서 다행이죠. 네. 제발 말썽 좀 불리지 말아라. 뽀뽀 한번 하자. 아이고. 여기는 경기도 안산입니다. 제보자는 아내와 캠핑을 즐기고 오던 길이었는데요. 좌회전. 아이고. 이 옆차로에서 튀어나온 자전거 운전자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이 제보자 아내가 많이 놀란 것 같은데요. 순간 사고가 났구나. 아유. 다행히 이게 지나가셔가지고. 제보자는 자전거를 뒤쫓아갑니다. 맞은편으로 가자 다른 자전거 운전자들도 보이는데 정말 놀랐는데. 자동차만큼 도로 위에선 자전거도 위험하죠. 그래 자전거 운전자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분들도 그거 아는지 바로 내려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교통량이 없어서 망정이었지 거기서 다른 차들도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던 위험한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대전광역시입니다. 제보자는 1차로를 주행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아니, 어디서 왜? 튀어나왔는지 갑자기 자전거가 주행하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아니, 왜 와서 부딪혔을까요? 많이 다친 것 같진 않으신데요. 다행히 제가 서행도 하고 있어서 따라오는 트럭도 쓸 수 있었고 그리고 저도 쓰고 다행히 2차 사고는 없었고요. 만약에 뒤에서 받았으면 이제 할아버지까지. 네, 요즘 정말 자전거 타기 좋은 날씨긴 한데요. 그래서인지 10월에 가장 자전거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건 자전거 운전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기는 제2자유로입니다. 쉬는 날을 앞두고 제보자는 바람을 쐬러 가는 길인데요. 그런데 제보자의 차량 앞에 사고가 지금 난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화물차가 전복돼 있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는데. 타여가지고 들어 올리려고 이제 사람들이 계속 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파동 자체는 크지 않았는데 옆으로 누우면서 이제 운전자가 깔리게 된 겁니다. 아유 저런. 네, 지나가던 운전자들이 사고 차량을 도와주는 모습이었네요. 예. 지금 한 시민이 긴 막대를 집어들고 다른 사람에게 건넵니다. 이걸 화물차 아래로 끼우더니 지렛대 삼아 차량을 들어올리기 시작하는데요. 들리네요. 그렇게 조금씩 차체가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뭐 입고 있던 옷까지 벗어가며 돕는 시민들. 그때 다급히 한쪽에서 뭔가를 들고 나타납니다. 이건 뭔가요? 펑크라면 이제 차체를 올리는 그 잭이 있는데 예. 그걸 좀 들어 올려가지고 이제 뭐 꺼내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고통 좀 덜 수 있게 예, 얼마나 고통이 심할까요? 해는 저물지만 시민들의 도움은 계속됩니다. 운전자분께서 차량 차체와 지면 사이에 끼어가지고 위트롭게 있었고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다면은 경추 손상 내지 질식의 위험이 높았을 겁니다. 시민분들이 확보한 공간이 그 사람 생명을 구하는데